있는데 38, 39, 40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37번까지 하는 걸로. 내용적으로 37번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38번부터 보면은 가장 강력한 답의 근거는 여러분 대부분이 찾으셨듯이 인스테드 대신에, 그러니까 무엇 대신에인지. 답은 일단 5번이고 5번 흐름으로 보자. 이미 내용과 답의 근거는 거의 내가 너네 거 확인해봤을 때 95% 맞거든. 이 practice라는 단어도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예비고일 수준에서는 참 연습이라는 단어로만 많이 쓰였는데 관행 혹은 뭐 수행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 뭐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있잖아. 그런 전문직들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그 법 관련 행위를 하는 것도 practices라고 많이 하거든. 그래서 특정 관행이라는 게 반복이 되면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다음에 더 널리 공유가 되면서 이 share이라는 단어도 엄청 중요한데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특히나 관행 같은 것은 물질적인 것이랑은 다르게 공유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향력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적 해석이 아니라 이 단어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가 갖는 게 무엇인지. 아까 그 경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하니까 경험이 뭐가 중요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험이라는 건 오감,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라는 말도 쓰잖아. 직접 경험이라는 건 우리의 신체를 통해 실제로 한 거고 간접 경험은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이제 영어가 아니라 글을 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되게 음미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되거든.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설명했던 practices 이 단어에도 얼마나 많은 사용이 있는지 맥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공유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의식을 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똑같이 그 해석을 써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지까지는 내가 사실 알 수가 없어. 답은 똑같이 정답은 쓸 수 있거든. 클리닉 양식에도 답 근거가 너네 거의 90% 유사해. 그 대신 표현하는 거나 표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그 얼마나 정교하게 썼는지가 다르거든. 근데 그 내가 답 맞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정도의 깊이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계는 있다는 걸 확실히 내가 알거든. 내가 아무리 질문 프린트를 만들어도 얼마만큼의 깊이가 있는지는 사실 내가 가늠할 수가 없어. 너네도 알 거야. 내가 뭐 단어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비고 왔을 때는 그 오자마자 한 게 뭐야? 그 첫 단추 그 문법책 시작해서 그 단어 암기하면서 이제 기계적인 암기 기반을 닦았잖아. 어느 정도 그게 1년만 버티면 어느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고 클리닉 양식도 이제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가니까 못 쓰는 친구는 없잖아. 클리닉 양식이 어려워서 못 쓰는 친구는 없거든. 다 비슷비슷하게 써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 내가 좀 맞닥뜨리는 것 같은 느낌? 깊이를 내가 줄 순 없구나. 진짜 글의 깊이는 내가 아무리 강의를 하고 해석을 해도 깊이에 있어서는 참 이게 그러니까 나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내신에서는 어느 정도 2, 3등급 맞춰줄 수 있고 1등급은 사실 너네도 알다시피 내가 아무리 최선으로 해도 이게 그 날의 컨디션 문제 난이도 내 그 운이 좋아서 하나 맞히냐 운이 나빠서 덜 맞추냐 이런 것에 따라서 등급이 갈려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미 태어난 역량 그 다음에 단순히 학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섬세한 눈을 갖고 있어서 밀도 있게 글을 읽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건 것 같아. 너무 내가 이 고등학교 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수치가 안 나온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무의미한 게 절대 아니라고 나는 얘기해주고 싶거든. 영어라는 건 대학 가서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중시하는 건 그 과정이거든. 내가 이 어려운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 다음에 어떤 생각, 느낌, 감정으로 겪어내는지가 나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이거를 100% 적용할 수는 없지만 20대 때, 30대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그걸 회피할 건지, 그쵸? 억압할 건지, 아니면은 직면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나는 어느 정도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 고등학교 내신뿐만이 아니라 나랑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그 절대로 그 압박감과 에너지 수준이 낮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되게 너무 단순하게 이분법이잖아. 뭐 얘가 1등급이다, 얘가 4등급이다. 이게 물론 중요하지 않지만 너네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정말로. 그러니까 자신을 이해하는 되게 커다란 도구야. 단지 성적표에 찍힌 그 숫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힘들 때 주말에 3시간 넘어가서 3시간 반, 4시간 수업할 때 어떤 태도로 내가 거기에서 임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신을 관찰해봐. 내가 진짜 이해 안 되는 지문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깊이를 한번 생각해봐. 지문에 있어서도 이 전체적인 학습 과정에서의 너네도 관찰하고 내가 지문을 어느 정도 수준의 깊이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도 던져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화쌤은 또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그런 것도 꼭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걸 내가 해석이 돼? 나 다 끈 거 알아? 이런 수준의 공부법으로는 항상 모든 직업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되게 한계라는 게 있거든. 진짜 뭐 하나 내가 진심으로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도 다 못 배우고 다 못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랬을 때 대충 한다는 생각하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되는 거거든.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진심으로. 근데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기도 해. 요즘은 특정 관행이라는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더 널리 공유가 되면은 그 가치 있잖아. 그것들이 구현하는 가치. 그것이라는 건 여기에서 그 특정 관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치라는 게 강화되고 재생산이 된답니다. 이제 영향력이 확장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될 것 같거든. 나 혼자만 했던 게 2명, 3명,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회로 확장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institutionalized, 제도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법정이나 경찰이나 국회의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과정을 통해서 확립이 된 거구나. 일부 경우에 이러한 institutionalization, 제도화라는 것은 공식적인 측면을 갖고 있답니다. 그것에 있어서 이시지칭하는 건 이 제도화를 얘기하는 거다.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로 쓰지 않은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with 뭐냐? 분사구문 이거 수능 특강에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 이거죠. 이렇게 동시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제도화라는 게 공식적인 측면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규칙이랑 프로토콜, 협약이거든. 협약이라는 게 종이에 쓰여지는 거잖아.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오랄, 구전으로 했던 게 종이에 쓰여지고 전문화된 역할, 의사나 검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직업이라는 게. 근데 도대체 왜 문서화되고 왜 이렇게 전문화된 역할이 만들어지는데 확실히 해야지. 그 절차라는 게 따라지고 있는지 그 정확하게. 그 주요한 인스티튜션 제도 있잖아. 국가의 제도가 뭐가 있어. 예를 들면 너네가 이해 못할까 봐 예시 들어주네. 필라멘트, 의회, 국회라는 게 있고 코르츠, 법정, 경찰, 기타 등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특정 직업들과 함께. 그쵸?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공식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그쵸?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되냐? 그 다음에 3번 문장. 다른 사회적 제도라는 것은 아마도 주로 이것과 같지는 않을 것이랍니다. 그럼 내가 이거 문제로 냈냐? 디스를 이것과 같지 않다고 했을 때 디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만약에 네모 가루를 묶으래 본문상에서 그러면 어디부터 묶으면 될 것 같아? 그쵸?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공식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것과 같지는 않다. 그쵸?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나 뭐 반면에 이런 연결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얘들아 글을 읽으면서 꼭 그렇게 너무 친절하게 연결어라고 하잖아. moreover, however 뭐 이런 애들 꼭 그렇게 친절하게 연결어로
알려주지 않아도 이게 글에 반전이 아니죠. 대조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과학이라는 게 예시인데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과학 그 자체가 반대 예시는 아니야. 과학이라고 쓰면 안 돼. 왜냐면 과학에서 좋은 과학자가 되는 방법이 대조 예시지 과학 자체가 대조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비록 과학자들이 훈련 받을지라도 substantive 실질적인 내용 그들의 discipline 너무 중요한 단어죠. 학문 엄청 많이 나 수특에서 한 30번 나오지 않을까? 그들의 학문의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훈련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지도받진 않는 거죠. 어떻게 좋은 과학자가 되는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과학자가 되는지가 비공식적 제도다. 과학자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좋은 학생이 되는지 좋은 부모가 되는지 이런 거 명시해 놓은 거 없잖아. 법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았잖아. 그냥 원하는 사람이 책 읽어서 강의 같은 거 듣는 거지. 5번 대신에. 그럼 여기서 대신에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이거죠. 공식적으로 지도받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좋은 과학자가 되는지가 되는 거죠. 인스테드에 연결시키는 거죠. 답의 근거로. 그쵸? 그러면서 이게 참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 또 이제 비유해 주잖아. 어린 아이들처럼. 근데 얘네가 배우잖아. 어떻게 그 nicely 착하게 노는지 그 활동을 하는지를 배우는 어린 아이들처럼 어프렌티스 도제 견습 과학자들도 그 혹은 그녀의 이해라는 걸 얻는답니다. 도덕적 가치에 대한. 근데 이게 도덕적 가치라는 건 내재해 있는 거거든. 그 역할 자체에. 근데 이걸 어떻게 배워? 흡수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그들의 동료로부터. 소셜라이제이션 되냐?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교육을 적절히 받지를 못한 거야. 예를 들어 인사를 잘 못해. 그럼 사회화가 안 된 거잖아. 가정에서. 그러면 또 우리가 거기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배우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하는 걸 보고서는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도덕적 가치라는 걸. 굳이 이게 문서화되지 않아도. 뭔 말인지 되냐? 그럼 우리는 생각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어려운데 나도 그냥 유추하는 거지 이 부분이 나도 100% 이해되진 않는다. 근데 요약하자면은 그래. 그 직업이 갖고 있는 그 도덕 가치라는 게 많이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이나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하는 불법 행위 같은 거 있잖아. 사람들이 이익만 쫓지 도덕적인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하고 이 사람이 좀 한탄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여하튼 이러한 가치라는 건 그 가치와 함께 어떤 가치냐면은 많은 직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가치와 함께 그 위협에 처해 있답니다. 근데 마치 이게 비유하자면 뭐냐면 그 직업 가치 그 자체가 위협에 처해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것도 그냥 나는 유추하는 거거든. 추론? 내가 보기에 여기에서도 결국엔 비유적이잖아. 그러니까 직업 가치라는 게 위협받고 있다는 건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어떤 직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 직업이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도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 직업 자체도 AI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그 직업 내에 있는 도덕적 가치도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같고 이건 진짜 완전 내 생각이지. 그냥 워낙 지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지. 뒤로 한 몇 문장 더 읽어보면 아주 명확해지겠죠.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그 다음에 이 39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답 근거가 두 개로 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너네가 가장 많이 고른 게 디스잖아. 이 결과. 디스에 해당하는 게 결과고 because 뒤에는 이제 원인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결과에 해당하는 게 결국에는 이 네모 문장 안에 있는 그들이 fit 그쵸? 건강하고 더 잘 자라는 거죠. 하지만 특히 오래 살지는 못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 because 뒤쪽으로 나오는 거고 또 조금 특이하게 다른 거를 답근 거로 고른 친구는 이 some individuals를 답으로 골랐거든. 왜냐면은 이게 답이 2번이니까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모른다? 그럼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 they가 지칭하는 게 2번 문장 이 답이 들어가니까 이 some individuals에 해당한다고 답을 찾은 친구가 있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나무라는 게 함께 자라게 되면 이게 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네라고 한번 생각해봐.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나무가 함께 자라잖아? 그럼 영양이나 물 같은 게 최적으로 분배될 수 있답니다. 모든 나무들 사이에서. 그쵸? 각각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최고의 나무로 그것이 될 수 있는. 여기에서 이시 지칭하는 게 뭘까? It can be에서
이치트리죠, 이치트리. 아, 같이 달하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구나. 만약에 너가 이거 큰 따옴표 이거 의미 뭐냐? 여기서 뭘 것 같아? 큰 따옴표가 의미하는 게 사실상 세 개거든? 너네 큰 따옴표 왜 칠 것 같아? 그 있으면서? 그래서 너네도 친구한테 편지 쓸 때 다른 색깔의 펜으로 쓰는 건 강조하기 위해서잖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반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설인데 사실 이거 나도 여하튼 여기서 뭘 것 같아? 강조하는 거냐? 진짜 도와주는 거잖아. 아니죠, 반어죠. 돕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걸 알죠. 글을 끝까지 읽어봤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실전에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둘 수는 없거든. 그래도 알고 있어야죠. 만약에 너가 개별적인 나무를 도와, 도대체 어떻게 돕는데?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들의 supposed, 그 여겨지는 가정된 경쟁자를 제거해버림으로써 돕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잘하라고 그 옆에 있는 학생들 다 하객려고 나머지 애들 다 없애버리는 거. 남아있는 나무는 be left. 얘가 be left가 이른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 것 같고 해서 무엇을 상실한. 경쟁을 상실해버리는, 경쟁자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야. 경쟁할 기회를 빼앗긴다는 거야. 상실. 그냥 숲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경쟁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뜻이다. Trees are be left. 이 뒤쪽에 굳이 복원시키면은 이게 이거거든?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Be left of their supposed competition. 그 경쟁 자체를 상실해버린다. 그들은 메시지를 보내거든. 그들의 네이버스 이웃들에게 내가 비성공적으로 결국에는 이게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답니다. 벗은 전치사로서 여기 전치사다. 무엇을 제외하고 스탬프 그 나무 그루터기 있죠. 그것만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숲에는 다 베어버렸으니까는. 그냥 상상만 해도 외로운데 나만 올곧이 서있고 나머지 다 나무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다고 생각해봐. 모든 나무들이 이제는 혼자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기하면서 커다란 차이를 야기하면서 생산성에 있어서 그럼 뒤에 읽어보면 알죠. 생산성이 어때? 엄청 높아지잖아. 그럼 되게 좋은 거 같잖아. 일부 개체들은 여기선 지금 나무니까 개체라고 해석하는 거다. photosynthesize 광합성 하는 거죠. 미친 듯이. 그 sugar 당이라는 게 positively 확연히 흘러 넘치는 거죠. 그들의 트렁크. 그쵸? 굵은 줄기죠. 브랜치는 얇은 줄기거든. 트렁크는 굵은 줄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것은 결국에 이 빈칸에서 얘기하면 건강하고 더 잘 자라. 그 다음에 근데 단명 오래 살지 못해. 이런 결과는 2번 넣고 왜냐하면은 그 나무라는 게 오직 원급 비교 강하기 때문이랍니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숲만큼 그것을 둘러싼. 그러면은 이거를 비유하면 어때? 내 주위에 잘하는 친구가 있어. 훌륭한 친구가 있으면 내가 그만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는 많은 루저들이 있는 거죠. 포레스트에. 그쵸? 그 약한 멤버들도 그리고 그들도 한때는 지지받을 수 있었거든. 강한 나무들에 의해서 멤버들에 의해서 갑자기 far behind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쵸? whether부터 세모가로죠. 여기까지죠. 비동사의 보어가 몇 개냐? 이 뒤에 이 비동사 내가 지금 비동사의 보어가 총 덩어리로 치면 그쵸? 몇 개? 몇 개? 3개. 3개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화면 봐봐. 이게 수특이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거 왔잖아요. 명사가 3개 이상 병렬되면 100개든 마지막에만 5R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으로 이게 한 덩어리인 거야.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봐야 돼. 의미로 이제 엔드를 사이로 로케이션이랑 렉이 이제 병렬되는 거거든. 의미로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그것들의 세태에 대한 이유라는 게 결국 여기서도 너네 솔직히 순서별 풀 때 한 번에 딱 보이면 한 번에 보이잖아. 근데 한 번 지나가면은 이제 00, 3, 4, 5에서 맴돌게 되잖아. 그랬을 때 5번이 소거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5번이 답이 아니라고 지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거든? 이 대일. 그것들의 세태에 대한 이유에서 그것들이 누구야? 그쵸? weaker members니까 5번에 들어갈 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거든. 이런 식으로 답을 소구하는 식으로.
그것들의 세트에 대한 이유라는 게 그것들의 그 장소이든 혹은 영양분의 그리고 영양분의 부족 혹은 지나가는 질병 혹은 유전적 구성이든 뭐든지 간에 상관없고 그것들은 결국에 먹이가 되어버리는 거랍니다. 인섹트, 그 곤충과 펀자이, 그 곰팡이. 그쵸? 결국에는 경쟁이 없으면 잘 자라지만 결국 단명하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사실 내가 원하는 답의 근거를 찾은 친구가 없거든. 이 40번에서 특히나 B에서 서라운딩 보통 찾은 게 이거야. 얘랑 얘인데 사실 단어가 그냥 똑같다고 답의 근거가 될 수는 없거든. 사실 답이 똑같다고 답의 근거는 아니야. 그렇게 봤을 때 B의 답의 근거가 A는 잘 잡았어. A, obstacle. 그럼 우리 한번 요약문부터 한번 읽어볼게. 이게 오늘 하는 마지막 지문이 될 거다. 그 생존 특징이라는 게 유기체가 현재 지니고 있는 이런 거 되게 해석 제대로 해. 지니고 있는 이게 뭐로서 작용을 하냐면은 obstacle. 이거 맞춘 사람 없거든. 내 기억상 채점할 때. 그 장애물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그것에 적응에 있어서 그 유기체라는 게 find 문형 기억나죠? find, keep, live. 조심해라. 그것 자신이 cope with 그 대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그 변화에.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 이 빈칸에서 발생한 변화인 거죠. 그 환경에서 변화가 발생해서 얘네들이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 일단은 그 장애가 된다는 것은 잘 찾았거든. 일단은 사실 실전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 constraint 이거죠. 이게 A의 답의 근거다 지금. 제약을 한다니까 결국에는 이게 A의 답의 근거잖아. 이거 3개 이렇게 찾지 않았나 대부분? 그 다음에 조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100이지까지 이거 전부 다 A의 답의 근거죠. A 이게 다 A의 답의 근거죠. 이게 진화적 짐이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그게 비유적 표현이죠. 짐은 지면 무겁잖아. 그러니까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 대한 답의 근거는 사실상 나는 이 마지막 이거 실제로 답을 맞춘 친구는 나는 여기에서 읽고 답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코알라 베어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잖아. 리브 온이 무엇을 먹고 살다다. 리브 온. 유칼립투스 포리지 그 잎사귀를 먹고 살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코알라는 살 수 없답니다. 유칼립투스의 잎이 없다면. 그러니까 인간도 얘들아 물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 엄청 유리한 거 같잖아. 근데 바꿔 얘기하면 뭐야? 물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지금 방금 내가 해석한 예시에서 A의 답의 근거는 뭐가 될까? 살 수 없는 게 그쵸? 유칼립투스 잎이 없다면 이게 나는 A와 B의 답 근거가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 유칼립투스 잎이 없다는 게 결국엔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잖아. 그래서 난 이게 유일한 B의 답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게 나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항상 동열을 찾지 말고 문맥상의 표현을 통해서 답을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되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이 지문을 여기서부터 어디 이거 너네 해석 다 한 거지? 근데 여기도 있었고 어디부터 내가 안 넣어놨을까? 여기도 들어가 있냐? 여기도 들어가 있냐? 해석했냐 이 지문? 여기는? 했어? 안 한 게 없구나. 이거 왜냐면 지문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해석 넣었을 거야. 그럼 하지 않을게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해석을 굳이 쓴 거를 또 해주고 싶진 않거든. 제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집에서 한번 지문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나도 이게 내가 지문을 읽고 그 프린트 만드는 거 있잖아. 오히려 고3보다 고2가 더 많이 걸리거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만약에 오늘 2시간 수업하잖아? 그럼 내가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게 예전에 내가 강사가 11년 차거든? 진짜 강사 5년 차까지만 해도 지문을 이거 이해하는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 양식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이해하는 데만 3시간 걸리고 근데 요즘은 1시간이면 되거든. 1시간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 만드는 건 한 2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와, 이게 이럴 때도 있다? 내가 수업을 4번 한 거거든? 지문 하나를 4번 한 건데, 마지막에야 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4년에 걸쳐서 그 지문 하나를 이해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 3년 동안은 사실상 제대로 알려준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너네도 그냥 그런 갑다 하면서 지나가잖아, 강사가 얘기하면. 근데 내가 4년 차에 이번 작년에 수능 강의하면서 답근 거를 여러 개 알려줬는데 사실상 그 답근 거 4개 중에 하나만 유효하구나를 느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지문을 아무리 너네가 그 간격을 두고 일주일간 예를 들어 간격을 두고 3번 읽는다고 해도 그 지문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근데 이게 너네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돼. 책 한 권에서 이거 문단 하나 떼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 사실. 그러니까 나도 지문을 수도 없이 몇 천 개를 읽어냈으니까 너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해할 수 없었을 테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탑 8이지. 그 8개. 내가 아직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전체적으로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장소도 또 바꿔가면서 침대 위에서도 읽어보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읽어보고 실제로 나는 그렇거든. 그러다가 이거 한번 떨어뜨렸잖아. 씨.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패드 그 열어가지고 하다가 펜슬이 학원에 오니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업할 때 학생 펜슬 빌려서 수업한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사고 막 그랬는데 여하튼 여러 장소와 시간 간격을 두고 지문을